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2 1학기 미래인 평가 문제집의 3단원 핵심이 드러난 발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몇 쪽이니? 104쪽입니다. 104쪽. 우리 한번 보면 일단 우리가 발표란 것을 배울 거예요. 발표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우리는 발표라고 하죠. 그래서 발표는 일단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말하기입니다. 공적인 말하기. 그러니까 사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이제 남들 앞에서 하는 공적인 말하기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발표를 하면 아마 예상 청중이 뭐 여러분의 친구들이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존댓말을 쓰진 않잖아, 그치? 근데 이 발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존댓말 당연히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 아이패드가 또 지랄이 났네요. 죄송해요. 높임 표현.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이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발표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발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이제 이런 발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뭐 설명하는 글쓰기나 아니 뭐 주장하는 글쓰기 뭐 이런 것도 배우실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글을 쓰는 단계 혹은 여기서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표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발표 계획하기래. 자, 여러분이 수행평가로 발표를 한다 쳐봐.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그쵸? 주제를 정해야겠죠, 주제. 근데 주제를 선정한 단계를 우리는 발표 계획하기라 하는데 우리가 주제를 선정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 자, 보면은 일단 예상 청중을 고려해야 된대요. 예상 청중을 고려한다는 건 예상 청중의 어떤 관심사나 지식 수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사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서 쌤이 막 갑자기 아스날 얘기만 해. 막 여러분 관심도 없는 뭐 축구 얘기만 해. 그럼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을까? 아, 안 듣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상 성적 관심사에 맞게 약간 애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내용으로 우리가 발표를 구성해야겠죠? 관심사를 고려해야 되고 또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된대.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뭐 중세 국어를 강의해. 그럼 여러분이 알아듣겠어? 아니,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지식 수준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 그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발표 목적. 우리가 발표의 목적에는 뭐 정보 전달도 있고, 설득도 있어요. 근데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건 이 발표는 우리가 정보 전달이 목적입니다. 정보 전달 뒤에 그 스트레스 관리 방법 그거 하는 건 정보 전달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발표 주제를 선정한다. 근데 발표 주제는 우리가 막 되게 포괄적으로 정해야 돼?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는지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선정하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정한 다음에 바로 발표를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자료를 수집해서 그 쓸 자료들을 선정해야겠죠? 이런 걸 우리는 발표 내용 선정하기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 내용, 그 자료들을 모아야 돼. 근데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에는 우린 또 두 가지로 나뉘어. 직접 수집과 간접 수집으로 나뉘는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직접 수집은 내가 진짜 발로 뛰어서 직접 자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설문조사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면담 같은 거 있죠. 막 전문가를 인터뷰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수집에 해당돼요. 내가 직접 발로 만들어서 발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발로 뛰어서 이렇게 자료를 직접 만드는 거 이걸 직접 수집이라고 간접 수집은 뭐냐면 막 인터넷이나 책, 신문 이런 걸 찾아보면서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내가 가져서 쓰는 거를 우리는 간접 수집이라 해요. 이렇게 간접 수집을 할 때는 당연히 출처를 남겨야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발표 내용을 조사해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 근데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자료들 중에서 내가 발표에 쓸 것만 이제 선정까지 하는 단계가 뭐다? 내용 선정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집한 자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내가 뭐 핵심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때는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나무위키 같은 데서 긁어오면 당연히 안 되죠. 그쵸? 나무위키는 누구나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믿을 만한 그런 곳에서 이제 자료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발표 내용 구성하기라고 해서 이제 개요를 작성한다예요. 개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약간 밑그림 같은 걸 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우리가 약간 밑그림 같은 걸 그려줘야 돼. 그걸 우리는 개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갈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내가 어떤 매체 자료를 사용할지 이걸 정하는 단계를 우리는 내용 구성하기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문은 보통 이제 3단 구성으로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뭐 도입, 전개, 정리 이 표가 나와. 그럼 무조건 발표 내용 구성하기 단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 단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우리가 정하는 거야. 근데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도입 부분, 처음 부분에서는 일단 인사해야지, 그치? 듣는 사람 있으니까. 네, 청중의 흥미 유발. 그러니까 바로 발표를 시작하면 애들이 조금 뭐래? 이럴 수가 있어.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넣는 게 좋고, 그다음에 주제를 밝혀야죠. 그쵸? 내가 뭐에 대해 말할지. 네, 발표 순서. 이 발표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 이제 순서를 밝히는 게 이제 도입 부분에서 할 일. 전개 부분에서는 핵심 정보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죠. 이런 거는 이런 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리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쭉 말했잖아.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 요약 한번 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당부의 말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부의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당연히 출처를 밝혀줘야겠죠. 왜? 우리가 자료 수집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간접 수집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출처를 밝혀야 되고 마지막 끝인사 이런 게 이제 정리 부분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매체 자료가 들어갈지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단계다? 내용 구성의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표를 할 때는 우리 높임 표현 사용해야죠. 발표 예절을 지켜야 되고요. 여기 보면 적절한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기. 그래서 우리가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이거는 모두 언어적 표현이래요. 근데 말의 내용과 관련된 거는 다 언어적 표현이래. 근데 준 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언어적 표현에 수반되는 음성 효과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말을 할 때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의 내용과 관련된 거 아닌데 말을 할 때 따라오는 거 뭐가 있어? 목소리의 크기나 아니면 뭐 말의 빠르기나 아니면 억양 이런 것들이 이제 준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해야겠어, 작게 해야겠어? 이제 크게 말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조금 말을 천천히 한다던가 이런 게 준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말과 관련된 모든 표현을 비언어적 표현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시선은 당연히 누구를 봐야 돼? 이제 청중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제 당연히 뭐 주머니 손 놓으면 안 되고 막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할 때는 뭐 박수를 친다던가 이런 행동들 아니면 옷차림 같은 것도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발표를 하는 거랑 딱 정장 멋지게 차려입고 발표하는 거랑 약간 신뢰도가 또 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모두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발표했으니까 뭐 발표 평가하기를 한다. 발표 평가하기는 뭐 청중의 몫이고 발표자가 하는 이 단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발표 두 개 쳤죠, 그쵸?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단계 순서를 알아야 되고요.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조금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조입, 정리, 정리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개요를 작성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표할 때는 적절한 매체 자료와 그리고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매체란 무엇이냐? 매체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을 우리 뭐라 한다? 매체.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도표, 그래프, 그림 같은 시각 자료, 아니면 효과음 같은 청각 자료, 혹은 뭐 동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죠. 활용 효과,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간결하고 짜임새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효과 중요한데 우리가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이 지하 성수 지연 영역이죠. 왜 영역처럼 보이네, 영역. 영역이겠죠, 뭐. 사람 이름이 영역일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지하 성수 지연 영역이 이제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우리 단계도 물론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우리 모둠은 어떤 주제로 발표할까? 지난 시험 때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던데 스트레스를 다뤄보는 건 어때? 성수가 이런 의견을 냈어. 성수는 왜 스트레스로 우리가 발표를 하자는 거야? 애들이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한 거야.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너무 포괄적이야. 우리가 스트레스라 하면은 뭐 스트레스의 종류를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스트레스라고만 하면 약간 너무
이게 중구난방으로 발표가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뭐 이게 청소년 스트레스인지 어린이 스트레스인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너무 넓게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제는 너무 넓어. 이런 걸 우리는 너무 포괄적이라 해요.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연이가 이렇게 말하죠.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지 않니? 그래서 영혁이가 어떤 의견인데요? 아, 그래. 반 친구들이 발표 듣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주제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란 걸로 뭐 했다? 이제 구체화했다. 좀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방금이 계획하기 단계였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어? 자료를 수집한다 했죠? 네, 자료 수집하는 단계를 우리 뭐라 해요? 발표 내용 선정하기. 자, GI발을 보면 이제 발표할 내용을 정해보자. 먼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네, 설문조사를 하는 건 어때? 스트레스 주된 원인도 함께 조사하면 좋겠어. 스트레스가 청소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자. 영역이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옆에 자료 뭐와 관련된 써 있는데 이 뒷장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쓰고 넘어가세요. 이 각각 자료 어떤 거와 연관인지 다 써놨고요.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보면은 이제 애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이 스트레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애들이 직접 수집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인터넷 기사에서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 아이들이 그리고 스트레스 해결 방법 이런 걸 말했고요. 근데 우리가 나 자료를 보면 여기 살찌는 학생들고 청소년 건강에 빨간불 고열량 위주의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청소년 비만이 자 이거는 지금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주제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은 뭐 해줘야 돼? 커트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 자료는 어떻게 해줄 거야? 빼줄 거야. 왜? 발표 주제와 맞지 않음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유식한 말로 우리는 발표의 통일성을 해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 자료 청소년 비만과 관련된 건 뺀다는 거 조금 봐주시고요. 그리고 조사 방법도 여기 써놓으면 가는 직접 수집해줬죠. 자기들이 발로 뛰어서 조사를 했으니까 가는 간접 수집 혹은 뭐 간접 조사라 해도 돼요. 나도 이제 간접 수집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선정까지 했죠. 나를 빼고 가, 다, 라를 사용하자. 그럼 이제 뭐예요? 네, 내용 구성하기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에 갑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표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단계다? 내용 구성의 단계다. 그래서 각각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기 도입, 정기, 정리, 표가 나옵니다. 네, 도입 부분에 이 친구들 어떤 내용 갖고 냐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친구들의 경험 소개, 그리고 발표 주제 및 순서를 안내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주제를 밝히고 성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이제 발표 주제를 밝히고 순서 안내하고 이런 게 도입 부분에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활용할 매체 자료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까? 일단 발표 순서를 말해야 되니까 뭐 발표의 목차 혹은 뭐 개관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거야. 전개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핵심 내용을 말해야겠지, 그치? 그럼 이 발표의 핵심 내용은 뭘까, 얘들아? 핵심 내용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의 핵심 내용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맨 마지막에 빼줄 거예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실태, 애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왜 받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하고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는 약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순서 뒤바꿔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 실태 원인, 영향, 그리고 관리 방법 이렇게 순서로 간다는 거 조금 살짝만 기억하시고 정리 부분에서 이게 요약해 주는 게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도입 부분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 수력 관리 방법 이건 뭐 발표 안 내고요. 발표 순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표 순서를 제시하면 이제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겠죠. 청중의 이해를 도운 그리고 우리가 보면 바른 자세로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발표는 공적인 말하기니까 이제 예의를 지켜야 되죠. 예의가 바른 친구네요.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치며 이런 거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 이것도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바른 자세로 쓰는 것도 이런 비언어적 표현도 잘 사용하고 있고 자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자 왜 시작할 때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걸까 얘들아? 청중들이 딴짓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발표에 집중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주의를 집중시킨다를 우리는 다른 말로 주의 환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 자주 쓰이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아입니다. 지난달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대부분이 스트레스 쌓인다고 걱정을 할 뿐 이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기특한 친구예요. 이제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반 친구들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네를 고려했다. 너네의 상황을 고려했다. 상황을 고려. 혹은 뭐 관심사를 고려.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스트레스를 쌓인다고 이제 걱정만 하고 그걸 어떻게 해소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준비하게 됐어. 이제 발표의 배경,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고 혹은 발표 동기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로 아세요, 그냥. 발표 배경을 밝힌다, 혹은 발표 동기를 밝힌다. 그다음에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청소년 스트레스 실태와 청소년 스트레스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발표 순서를 밝히고 있죠. 왜? 이제 청중의 이해를 도우려고 그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은 뭐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매체자료는 쓰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발표 도입 부분에 들어갈 거는 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전개 부분 보면 여기 이렇게 사진을 제시했어요. 그럼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칠판에 누가 이렇게 기대고 있어. 그리고 배가 아파하고 이렇게 안경을 벗고 이제 물관을 잡고 있어요. 이런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 쟤네들은 왜 그러지? 이런 생각했죠, 그쵸? 이런 자료를 넣어둔 이유는 뭐야?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오른쪽에 보면 청소년 스트레스 실태 하고 이렇게 원그래프를 제시했죠. 이런 원그래프는 효과가 뭘까, 얘들아? 얘네가 지금 뭐 이걸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말한 것 같아.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한눈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정보를 한눈에 전달한다는 거 가끔 메시지의 효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개 부분 보면 사진을 가리키며 여러분 사진 속 사람들을 봐주세요. 모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뭘까, 얘들아? 일단 우리 발표라는 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청중과 소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중의 반응을 유도한다 이 말도 맞고 이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한다. 왜? 생각하게 하잖아. 청중의 대답을 들은 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원인 1위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정말 공감됩니다. 쌤도 이렇게 강사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제 이걸 보면서 찔리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 어쨌든 스트레스가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또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이런 질문 이유 뭐라고요? 흥미 유발하는 거예요. 청중의 흥미 유발. 저희 모두는 청소년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학교에 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설문조사 같은 거는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만든 직접 수집이라 했죠? 그 결과 38명이 최근 한 달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고 답한 학생도 15명이나 되었는데요. 결국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 흥미 유발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질문을 하면서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 뭐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원인의 표가 나왔네요. 스트레스 원인표. 이런 그래프 우리 뭐라 해요? 막대 그래프라 하죠? 역시 앞에 원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한눈에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여기 쌤이 써놓은 걸 보면 핵심어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체 자료에서 막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쫙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런 걸 요즘 뭐 글자 공격이라 한다며 이러면 애들이 눈아파해.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만 딱딱 제시해서 간단하게 제시해서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시고. 자, 도표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료를 보시죠. 이 도표는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뒤 다들 비슷비슷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군요. 학업 문제가 45명으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교우관계 외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의 가족이나 이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제시하면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쌤은 이제 어떤 걸로 학창 시절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쌤은 이성 문제가 100%였던 것 같아. 자, 이거 또 믿으면, 말하면 안 믿을 텐데, 아무도 안 믿겠지. 쌤이 고등학교 때 좀 인기가 있었어요. 진짜, 또 이거, 또 지금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이성 문제로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 어쨌든. 자,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신체적, 심리적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하고 있어. 혹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머리가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떠올리게 하면서 누구나 있을 법한 경험이잖아. 뭐 공감을 유도하고 또 질문은 당연히 흥미 유발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 두통, 소화불량, 어깨 결림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여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키 크고 싶잖아, 그치?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키가 안 큰데 근데 이런 신체적 이상 증상이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과 우울증 등의 이상 증상을 일으켜 청소년의 경우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막 술, 담배 이렇게 막 피우기 시작하고 막 나중에 끊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용일치 문제로 물어볼 만한 건 어떤 게 신체적 이상 증상인지 우리 이런 거는 신체적 이상 증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심리적 이상 증상. 그래서 물론 뭐 잘 읽고 풀면 되긴 하지만 조금 함정 같은 거에 걸려들지 않도록 꼼꼼히 읽으시고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적절하게 관리하면 우리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왜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말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발표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죠. 그쵸? 근데 핵심 내용이 이제 나올 거니까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주의 환기 이런 말들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뭐 주의 집중시킨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흥미 유발 항상 질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 먼저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야.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평생 받을 게 아니야. 나는 이거를 이겨내고 좋은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매치 자료를 사용했어요. 스트레스란 톡, 약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게 나왔는데 자, 여기 써놨는데 자료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둘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스트레스는 관리 방법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상 막 스트레스 안 받으면 또 사는 게 좀 무료할 수도 있잖아.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 약간 적절한 시련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야지 우리가 좀 재밌는 거 아니겠어? 뭐 게임도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톡, 약 이걸 통해서 자, 계속 보면 그런 다음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사람들과 충분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날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은 뒤에 후회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공감 유도하는 거죠. 공감 유도. 안 써놨네. 공감 유도. 고민이나 감정을 속에 쌓아두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구나 가족, 선생님과 나누면 해결책을 찾거나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위클래스와 같은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해결책 뭐예요? 대화. 우리가 대화를 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쌤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해주는 이제 고마운 친구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항상 고맙습니다. 쌤을 그만큼 믿고 의지해 준다는 거니까. 근데 연애 상담 좀 하지 마. 연애 상담은 하지 마세요. 학업 상담 이런 거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연애 상담 하지 마. 나는 다 헤어지길 권장해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충분한 대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적절한 운동. 네, 적절한 운동이 이 관리에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매치 자료를 사용한 거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요. 조금 주의하실 게, 여기 오른쪽에 건전한 취미 생활에 이거는 이 재생 버튼이 있죠? 이제 이건 동영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시청각 자료입니다. 시청각 자료. 둘째,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운동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꼭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주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 다양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뭔가 운동이란 게 사실 성취도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머리를 식히는 가벼운 산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청중에게 제안을 하여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사직을 해보는 게 어때? 행동이 변할 거를 권유하고 있죠? 네,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혹은 권유한다 이런 말이 나와도 맞는 말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고 넘어가서 자, 셋째,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스트레스 관련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어떤 게 높아지냐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진짜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하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 동영상 시청 후 영상 속 친구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취미면 뭐 효과가 두 배겠죠. 그쵸? 근데 뭐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막 게임 같은 것도 저는 충분히 건전한 취미가 될 수 있다 해요. 생각해요. 근데 롤 같은 건 아니야. 롤은 이제 질병 게임이에요, 여러분. 롤은 질병 게임이니까 이딴 게임 하지 마시고 쌤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영상을 보는 누구보다도 티어가 높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롤은 질병 게임인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핵심 내용에서 이제 관리 방법이었죠. 관리 방법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로 충분한 대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적절한 운동, 세 번째로 뭐였지? 건전 취미. 여기 세 가지를 제시했고요. 정리 부분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스트레스 이렇게 관리하자. 이렇게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네요. 그래서 읽어보면 지금까지 청소년 스트레스 실태 원인,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길게 발표했으니까 지금까지 발표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충분한 대화, 적절한 운동, 건전한 취미 생활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활력을 줄 것입니다. 발표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이제 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도 가능하고요. 자, 헬렌 켈러 유명하신 분이죠.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왜냐면 우리는 종종 닫힌 문만 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런 유명한 사람이 하는 유명한 말, 우리가 민재의 독서일기에서 배웠었죠? 뭐예요? 명언이죠, 명언. 그래서 이렇게 명언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짜증과 화만 내지 말고 행복의 문을 찾아보세요. 자기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제 주변 사람이 화내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져. 여러분 끊을래 하시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끊으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보자.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고요. 저희 모둠이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여기 출처까지 밝혀놨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 출처 화면만 딱 띄워놓고 이게 뭔가 이 출처 자료를 밝히면서 뭐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아니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하면 이거 틀려요. 이거 틀리고요. 출처를 왜 밝히는 거야? 일단 저작권 윤리 그러니까 당연히 남의 자료를 썼으면 그거의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 출처를 밝힘으로써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발표에 대한.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출처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이 친구 이름 뭐였죠? 지아였나? 지아 친구가 잘 마무리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이렇게 받고 여기 메시지를 효과 별표 쌤이 방금 말하면서 다 설명했지만 중요합니다. 별표.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와 나 자료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이제 발표에서 효과적일까? 이제 나가 더 효과적이야. 왜? 이거는 우리가 글자 공격. 근데 나는 우리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한눈에 들어와 이 자료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승무원 학교에서 했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쌤 학생 중에서는 승무원을 나갔다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할게요. 근데 학교에서 했으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평가문제 118쪽에 뭐 이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발표를 더럽게 못하고 있다. 왜? 이제 청중의 시선을 안 마주치고 우리가 여기 발표 자료만 보고 있고 또 발표 자료 꼬라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글자만 있어. 그래서 이 친구의 문제점, 이 친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뭐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